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맛멋흥의 원조이신 서군 윤병아 쌤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쌤, 많이 우리가 예고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로 한 책은 여러 종류인데, 일단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합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바로 윤병아 쌤의 모습인데,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저한테 많은 것을 또 정보를 주셔갖고 제가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쌤, 윤병아 쌤이 우리의 어떤 큰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하셨지만 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서군 윤병아 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이걸 또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선생님들 그때 대학로에 서 뵈셨나요? 네. 그래서 지난 학생들 불러가지고 우리 민속 그림도 옷에다 그려주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인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기인이 아니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식견과 사랑과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서군 윤병아 선생님 어떤 분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MBC의 인간시대에 한번 나오셨죠. 그런데 그때 대학로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영어로 쓰인 글인데, 자기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로 쓰이면 그래도 좀 고급스럽다. 이런 우리가 문화적 변방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화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데, 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병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사람이 왜 한국 무늬의 옷을 입지, 왜 알지도 못하는 외국 글자를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벌어놓은 돈들을 전부 티셔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탈 그림을 그려서 옷을 바꿔줬어요. 전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만나면 봉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려주신 그림은 이 하회탈 발굴자시니까 하회탈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손놀림이 거의 신기해요. 그냥 쫙 그려서 주면, 저도 두 개나 받았는데 기도 어렵게 됐는데, 저도 옷에다 받았는데 옷이 너무 낡아갖고 제가 이제 한 개쯤은 제가 보관해놓을 걸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윤병아 선생님한테 옷에 하회탈 그림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전편에서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광주로 내려갔을 때도 광주에 그분의 숙소가 어떤 여관이었는데, 그 여관에 그냥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냥 만나서 그림을 받으려고. 어떤 분은 치마폭에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등짝에다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팔에다 받기도 하고, 부채에다 받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다 그려주시네요. 다 그려주세요. 그냥 그냥 일일이 우리가 충장로에서 한잔하고 들어와서 아유 저분이 그리시겠나 했더니 그걸 다 그리시더라고요. 그 줄을. 그래서 내가 아니 술을 그렇게 먹고도 그리시네 그랬는데, 아마 그분한테는 어떤 기운이 또 따로 있는지 아마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겠다라는 진솔한 감정이 그걸 이끄는지 지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걸 일일이 불평 없이 다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옆에서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받아서 귀하게 그걸 가져갔어요. 그게 전부 하회탈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 보여주신 이 책의 합이라는 것도, 합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분은 소위 북한군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몰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빨갱이 포랭이에서 그냥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대립이 심했고,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도 우리는 좌우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렇죠. 김구두 선생 휘하나 석주 이상용 선생 휘하에서나 좌우 대립이 없었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 좌우 대립이 없는 합의 세계, 이거를 꿈꿨죠. 만약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없는 합의 세계를 만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겁니다. 그런 나라에 만약에 합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나라로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서군 윤병화 쌤이 우리에게 읽혀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맛, 멋, 흥 세 가지인데 선생님 먼저 그 멋부터 말씀을 좀 여쭙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그 윤병화 쌤이 하회탈을 다시 발굴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민속 탈춤, 안동 하회탈춤을 또 해가지고 어떤 경연에서 대통령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윤병생이 우리 한국의 전통 의복, 전통 건축, 전통 풍류 등에서 이 멋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셨고요? 분석을 하셨는지. 우선 이 멋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 사람 중에서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폴란드 사람을 폴란드가 아니고 걔들 발음은 폴란인데 폴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냐?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구별해내듯이.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동양 사람 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옷을 맵시 있게 입은 사람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옷을 맵시 있게 입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앙드레 킴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때 앙드레 킴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한테 와서 옷을 지어 입고 갈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었는데 한국은 몰라도 앙드레 킴은 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앙드레 킴의 디자인도 좋지만 승효상 씨, 네. 승효상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눈 오는 날 종묘에 한번 가봐라. 엄숙하고 거룩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다. 어떤 유명한 외국의 건축가는 온 가족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비행기를 탑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가족들이 그 종묘 앞에서 네. 눈 오는 종묘 앞에서 그 장엄한 네. 건축물과 네. 자연의 어우러짐을 보고 감동을 하고 가는데 파르테논 신전 이상이라고 그러죠. 파르테논 신전은 거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클지는 몰라도 그 장엄미에 관한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종묘의 그 본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자기가 무슨 건축물에 막힐 때마다 가서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고 승효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그 멋있는 부분들은 토속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축미라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매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그렇죠. 민족이에요. 네. 그러면 백제의 금동 대학로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지금 기술로 봐도 대단한 조각품인데 그때 당시에 백제에서 저런 거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는 이 백제라는 나라는 예술의 본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그 원래 손재주와 또 우리의 전통미 이것을 살린다면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 이건희 씨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의 정말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우리가 과외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한 다음에 그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을 얻을 그런 부가가치의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윤변쌤은 계속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흥인데 이 윤변쌤께서 규명한 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적 즐거움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민속놀이, 춤, 소리 등 이 집단적 생명력과 사회적인 합의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하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참 그거 우리 이제 그 강강수월래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군무 같은 거는 단순한 군무가 아니고 우리가 제천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다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홍산 문화라는 그 맥을 따라서 우리가 쭉 흩어져 왔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네.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네. 단군제도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우리가 그 단군 제사를 두 군데서 크게 지냈는데 하나는 산동반도 끝하고 하나는 그 어딥니까? 그 강화 만이산하고 서로 예, 마주보는 예. 데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 그 당시만 해도 산동반도가 고조선의 강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그 뒤풀이로 우리가 집단 군무를 했었는데 그 군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구수로도 발전되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마당극으로도 발전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다가 다시 김민기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살려져서 그것이 노래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낼 우리 그 전통 음악이나 전통 군무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세계적인 음악 학교, 세계적인 그 춤의 학교는 다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당분간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K-팝에만 그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K-민속, 또 예. K-클래식, 또 예. 거기서 또 수많은 어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곡이나 예. 우리나라 동요가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것을 다시 개발하고 세계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흥을 예를 들면 네. K-팝에서는 뭐 BTS도 있고, 네.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예. 또 우리 K-클래식은 뭐 조성진이나 우리 임윤찬,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을 것이 많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맛입니다. 그러면 윤병아 선생이 그 미식관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안목이 대단하신데 이걸 우리끼리만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 뛰어난 우리의 어떤 문화를 식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미군 부대에 가면 푸드 코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네. 나라별로 푸드 코드가 있는데 프랑스, 미국,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있는데 푸드 코드의 줄이 제일 긴 게 한국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편한 거는 한식이래요. 그래서 네. 한식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네. 정작 우리는 한식을 우습게 생각하고 멀리 하는데 참 우리가 왜 그 한식에 뛰어나냐, 맛에 뛰어난 민족인가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싱겁다. 그 사람 짠 사람이야. 그 사람 매운 사람이야. 맛에 대한 개념이 맛에 대한 민감도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민족이 맛에 뛰어난 민족인가 아닌가는 발효식품으로 알 수가 있는데 고추장, 간장, 된장이라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것이 다 뭡니까? 장에 좋은 겁니다. 장에 유익균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짱이 좋은 이유가 장이 좋아요. 그런 걸 많이 먹어서. 그 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 그런 발효식품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김치도 잘 안 담궈 먹고, 고추장, 간장, 된장도 사 먹고, 이런 형편이 됐어요. 네. 요즘 조금씩 반성이 일어서, 고추장, 간장, 된장을 절에서나 또는 그 신부님이 지위에서 담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고추장, 간장, 된장을 담그는 것이 제 마지막 일입니다. 팔지 않고 비매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군 선생의 맛, 멋, 흥을 우리가 다시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였죠. 임상옥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송창식은 2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뭔가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 디자이너. 디자인을 그냥 하루 종일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과연 그 사람이 10만 100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가 아닐까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한번 그 모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또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네. 것이 임상옥 사관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우리 한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한국의 문화인데 예.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초빙할 독일의 후배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브레이트 후배 교수님이 이제 다음에 우리 또 인터뷰에 응하실 건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예. 또 음양오행의 우주 원리를 담고 있는 또 현대 컴퓨터 디지털의 그 아버지가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음양의 이치가 컴퓨터의 원리인 이진법과 이게 다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글도 또 우리 문화로 또 세계에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흥, 그리고 맛, 그리고 뭐 이 다양한 분야를 다 다뤄야 되는데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알브레이트 후배 교수님을 또 모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흥을 찾아서 송창식 씨도 또 우리 또 다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송창식 씨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의 전통 음악을 또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죠. 손색이 없도록. 예, 그런 인물이 되겠죠. 네, 굉장히 할 일이 많죠. 하지만 예. 중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서군 윤배화 쌤이 일러주신 음. 맛과 멋과 흥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견지하면서 우리 뛰어난 우리 한국인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우리의 뛰어난 인물들 소개하는데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가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을 또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